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최근에 좀 무거운 주제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좀 별로여서 오늘은 일요일 제 아들 동욱이와 함께 홍대에 가서 좀 재미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그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우선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동욱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욱이와 1년 동안 베트남에 살았던 그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예전 영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아들 동욱이는 중학교 1학년 말부터 조금 이상하더니 중학교 2학년 때는 병이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베트남에 반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서 1년여 정도를 있었는데요. 오늘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이야기해보니까 그 병은 완치되었고 이제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었더라고요. 숨길 건 없지만 제가 좀 이혼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된 동욱이는 중2병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좀 나쁜 행동을 많이 해서 제가 강제적으로 베트남으로 데리고 와서 조금 다른 삶을 좀 살게 해줬는데요. 그 첫 번째가 홈스쿨링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기본으로 좀 해주고, 그리고 베트남어 공부를 해주고, 그리고 영상, 유튜브 촬영과 편집, 그리고 유튜버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공부시켰는데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을 통해서 1대1로 선생님과 과외를 통해서 많은 걸 좀 배워나갔는데, 중2인데 이렇게 좀 영상도 잘하고 이렇게 레고 취미도 좀 갖느라 제가 레고를 엄청 많이 사서 저렇게 뒤에 쌓아놨었죠. 동욱이를 좀 다른 틀에 박힌 교육을 좀 시키고 싶지 않았고 좀 자유롭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때 공부를 포기시킬 때 1등이 되지 않을 거면 굳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서울대를 가거나 연고대를 가서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들이 올라가는 그 밑거름이 되고 그들이 우리를 밟고 올라가는 발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다. 동욱이가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성적이 중간 정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공부를 포기시키고 창의적인 길로 가보자 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인성을 좀 가르쳐주고자 이렇게 봉사 같은 것도 억지로 좀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이렇게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혹은 아주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좀 하면서, 또 동욱이가 친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형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살면서 동욱이의 인성을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올 때는 많이 긴장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리고 중2병은 천천히 이렇게 나아가면서 선생님이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하는 형들, 누나들을 만나면서 불안했던 마음들은 조금 편안하면서 적응을 잘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이 살아나가는 거는 어린 동욱이에게는 많이 부담되고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한국에 있는 2명의 친한 친구들을 제가 베트남으로 여행을 오게 해서 좋은 시간을 좀 갖게 해줬는데요. 그때 동욱이가 조금 흔들리면서 좀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았나.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이 영상인데, 이 당시에 한국 직원 1명과 베트남 직원 2명이 동욱이를 위해서 이렇게 붙어서 정말 대단했던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동욱이는 조금만 더 고생하고 하면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도 빠르게 배워나갔고 베트남어도 빠르게 배워나가서 와, 정말 언어에는 소질이 있구나 라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영상도 이 팀을 짜가지고 맞춰주니까 잘 찍어내고 있다. 그리고 비록 어린이들 앞이지만 중2병 걸렸던 동욱이 남들 앞에서 소심해서 말도 못하고 항상 좀 아웃사이더처럼 소심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던 동욱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발전이었거든요. 영상을 다시 만들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약간의 아쉬움과 또 감동이 또 이렇게 밀려오는데요. 부끄러움이 많고 남들 앞에 나서기 힘들었던 동욱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단상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동욱이에게 항상 하던 말이, 네가 만약에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거고 아빠도 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좀 많이 힘들게 살 것 같다.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라는 약속을 좀 자주 하고, 그게 좀 압박감을 주었을 것 같아요. 아빠와 약속은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랑 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는 많이 좀 힘들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희한하게 잘 버텨준 동욱이가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왔다 가서 너무 좀 힘들어 하다가 저한테 한국을 좀 한번 다녀와서 엄마도 보고 동생도 보고 친구들도 좀 다시 보고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좀 별로 안 나오고 인기를 끌지 못하니까 지칠만도 했고, 그 원인을 직원들은 또 동욱이가 아직 너무 어리고 수줍음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배우할 그런 정도의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그 벽을 넘어섰으면 좀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게 유튜브 같습니다. 그래서 동욱이는 잠시 한국에 다녀온다는 그 잠깐의 방문을 끝으로 호치민으로 저에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많이 생각해보고 자기는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을 때 왜 그랬냐라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 때문에 네가 많이 휘둘른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 슬럼프 기간에 직원들이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내고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약간은 무리한 영상을 찍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 몰래카메라, 실험카메라 그 영상입니다. 동욱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그 실험하는 영상인데, 다행히 성공했고 너무 재밌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거나 아니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 뭐 이러면서 좋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정작 동욱이 본인은 너무 힘들었고 성격상 이게 안 되는 거였죠. 그걸 무리하게 하면서 동욱이가 많이 힘들어했고, 저에게도 이 유튜브는 포기하고 싶다라고 눈물도 좀 보이면서, 그때마다 저는 또 강하게 하겠다고 많은 이야기들로 또 설득시키고 다시 해보겠다 이런 과정에서 좀 동욱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장난으로 저에게 얘기하는데 앵벌이 할 바엔 공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동욱이가 돌아가지 않았을 때 정말 충격도 받았고 삶이 좀 힘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동욱이를 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니까 동욱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슬픔까지 막 겹치면서 애니와 함께 살면서도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차라리 동욱이 있었으면 더 힘들었겠구나 라는 위안을 가지면서 버텨왔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동욱이에 대한 좋은 소식들은 계속 들었습니다. 검정고시도 잘 합격하고 고등학교도 때를 늦지 않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시험까지 보면서 내신에 대한 부분도 1년 이상 학교를 쉬는 거를 좀 따라갈 수 있게 잘 운 좋게 됐고요. 첫 시험은 당연히 별로 잘 보지 못했지만 그 다음 시험부터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전교 1등까지 달성했고, 또 얼마 전에는 파주시에서 표창장까지 받으면서 모범 어린이상 장학금까지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자, 분석왕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봐도 그렇고 부모님이 없이 아이들끼리 이렇게 스스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도 보고, 가난한 친구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서 좀 자기의 삶도 비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 공부를 하지 말라 다른 부분을 막 시키니까 공부가 차라리 좀 더 쉬웠나 봅니다. 호치민에 사는 동안에 좀 다른 세상에 와서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전의 삶이 그리워지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고, 제가 또 약속했죠. 1등이 될 거 아니면 하지 말라,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 이랬더니 자기가 1등이 돼서 아빠한테 다시 잡혀가기 싫어가지고 1등을 했다. 네, 제가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동욱이는 저와의 약속을 좀 지키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생존해 나가고 있고요.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면 그 소중함을 알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 혼자서 키우고 있다는 저 내 형제 자매는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셨고 항상 저렇게 넷이서 집에서 서로를 돌보고 있는데요. 동욱이가 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소원이 뭐니? 꿈이 뭐니? 했더니 학교를 가는 거라고 하네요. 저 영상을 찍고 충격도 많이 받은 것 같고 생각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동욱이가 갑자기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이 뭔가 분명히 다르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서 큰 사업체를 이뤄서 뭔가를 해내겠다 하는데, 그건 2부에서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동욱이를 힘들게 했던 몰카 영상 한번 보시죠. Đặc biệt, ngày hôm qua, mình đột nhiên có suy nghĩ nếu mình giả là người bị mất tiền và... Xin chào. Gì chứ? Ngân hàng này. Em đi xe bus mà. Cảm ơn. Tội nghiệp quá vậy hả? Báo công an đi hả? Rồi chú mất chạy xe nha. Cảm ơn. Còn đầy đủ hả? Nó nhập nghe thương không? Thì có lý không? Khi này từ đây về quận 7 là phải 300-400 ngàn. 300 ngàn nhiều tiền lắm. Em đi nói tiếng Anh không? Dạ. Rồi em nói nó muốn về mẹ mà đi chơi mất hết tiền, rồi muốn về mẹ quận 7 đó. Kêu nó xin số điện thoại mẹ đi cho gọi điện cho mẹ nói chuyện. Chào. Can you speak English? Yeah. I lost wallet. Can you borrow me money? I lost my wallet. I live in District 7. Can you borrow me money?
I lost my kid.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Em sống ở quận 7. Em sống ở quận 7. Tiếp từ đó. Over there. Hello. I live. I lost my wallet. So can you borrow me 30,000 dong? Chị có thể mượn 30.000. Yeah, because I lost my wallet. I lost my wallet. So can you borrow me 30,000 dong? You lost my wallet. Your wallet. Yeah. So can you borrow me 30,000 dong? Can you repeat? Can you borrow me 30,000 Vietnam dong? Okay. Thank you. Thank you. I lost my wallet in the bus. I lost my wallet in the bus. I live in District 7. Can you borrow me money? Where you live? I live in District 7. District 7. Yeah. How many money you need? I need 20,000. Eh? I need 20,000. 20,000. Yeah. Okay. Do it! Just do it! Đang thử thách người Việt Nam vậy quay phim mình biết mình cây cái cây vậy. Chết trời ơi. Trời ơi, sao mày không có nè. Nãy giờ tôi nói là mỏ bán không hết nó nè. Bây giờ mình kêu cho con đi về cái đó. Chị kia nó số hả cho nó. Em cũng thấy với chị ấy tại vì canh nó không? dạ không, nói chung là cũng biết nói mấy câu vậy thôi à. Nãy nó quay phim mà nói. Để em thử cái tình trạng của Việt Nam mình thôi. Việt Nam mình thương tiền của mình đây là ông nhưng mà nó còn thương, có hiểu không? Định kêu xe ôm cho nó về đến nhà chứ. Hồi nãy chị nói là đi xe ôm gì cho tiền được mà đi xe taxi nhiều quá không có tiền là rong nghèo. Dạ được, cảm ơn bà nha, cảm ơn. Yeah, we just testing. Yeah, testing. Yeah. If I borrow Thank money you. emergency, we Korea. Yeah. Okay. Vietnam borrow money is can or not.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eah. you. YouTube is okay. Yeah, thank you so much. Yeah. Yeah, it's okay.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Do you want to use Grab, a motorbike? Where you live? Where is District 7? Oh! Oh! For this place? Thank you. See my friend make a video about human love. So It's a joke or it's very good. Thank you so much. Yeah. Yeah, we take a shopping. Yeah. Have a good day. Thank you. Thank you. Lúc nãy giờ là có cái gì đó, cái bị của bông đây không? Có không? Có. Giấu hết. Mà nhóc tại nó làm chân thật quá nên từ xa. Em phải đứng vậy em mồi đưa hai chú luôn. Không biết là một phần là đứng từ xa coi nó như với người khác này. Dạ rồi. Đó là người ta ở ngoài tại giờ nó lợi dụng cái. Dạ đúng rồi. Chỗ này đúng ta. Today I tried to borrow money from some Vietnamese. Some Vietnamese give me their money, and some people help me with another way. I was so impressive about that. I think they are very nice and there are many good people in Vietnam.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like and subscribe me on YouTube. Gặp lại.